어제 아시안문명 박물관을 갔다가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다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을 만났어요. 한편으로는 쑥스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혹시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3번 영상을 올리잖아요. 하루는 뉴스를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틀은 제가 직접 가본 곳이나 아니면 경험해 본 곳,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찾아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매일매일 전달해 드릴 만한 내용도 많거든요. 뉴스 중에 급하게 전달해 드려야 될 것도 있고, 아니면 이벤트 소식이나 할인 소식, 프로모션 소식,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정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볼 만한 곳, 이런 정보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번 주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올라온 내용은 몇 개 없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매일매일 정보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 사시면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어요. 인스타에서 All About Singapore 치시면 제 계정이 나오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 한 주간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1월 상반기에는 더운 날씨가 계속될 거라고 해요. 한낮 온도가 34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대부분일 거고요. 35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며칠 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거의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부분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중에 감염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간혹 가다가 해외 이민자 숙소에서 감염자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대부분 10명 이하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코로나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의회에서 3단계에 진입을 하더라도 그게 한 1년 정도 지속될 거라고 봤거든요.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바이러스를 엄격하게 통제하거나 효과적인 치료나 백신이 널리 보급될 때까지 이 3단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3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점점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더라도 마스크 쓰는 거는 무조건 필수라고 합니다. 음식 먹을 때나 음료수 마실 때, 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건 변함없을 거라고 합니다. 3단계 때에도요.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거의 꼬박 2년을 마스크를 내내 쓰고 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스태프분들은 2달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을 거라고 하고요. 매년 마리나베이에서 12월 31일 날 자정이 돼가는 시간에 카운트다운을 하고 새해가 딱 시작되면 불꽃놀이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그 행사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레드마트에서 개인정보가 해킹됐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며칠 후에 이티고라는 레스토랑 부킹 사이트에서도 개인정보가 해킹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해킹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만 내 온라인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게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온라인의 모든 어카운트의 비밀번호는 각각 다르게 지정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해킹되면 비밀번호가 똑같으면 다른 온라인 계정 어카운트도 해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바꾸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해킹 업체에서 본인들이 그 원래 온라인 계정의 주인들인 것처럼 메일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드마트가 해킹당했잖아요. 그럼 레드마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라자다인데 라자다에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킹됐으니까 이메일이나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뭐 이거를 클릭하시고 바꾸세요 하는 식으로 뭔가 클릭하는 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클릭하는 경우에 내 컴퓨터나 내 핸드폰에 악성 코드가 심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난 이메일 주소가 하나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추가로 만들어서 이메일 주소를 또 추가할 수 있거든요. 구글 이메일 주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새로 이메일 주소를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밀번호를 치고 바로 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거를 하나 더 설정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 번호로 어떤 코드가 날라오면 코드를 입력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보안 장치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드마트하고 이티고 말고도 올해 초에도 이렇게 개인정보가 해킹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 의회에서 데이터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데이터 침해로 인해 기업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금액을 싱가포르 연간 매출액의 10% 또는 100만 달러 중에 더 높은 금액으로 벌금을
책정할 거라고 합니다. 현재는 그냥 무조건 최대 100만 달러예요. 그런데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0만 달러가 얼마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게 되는, 그렇게 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잘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일까에 대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기사에서는 아이를 책을 좋아하게끔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책을 읽게끔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질적으로 수학과 독서는 숫자든 문자로 구성되든 상징적인 코드를 이해하는 것에 의존을 한대요. 그래서 독서 잘하는 아이들이 수학도 잘하는 거고, 독서를 하면 집중력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주제를 포함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분류하도록 도와주고요. 기억력 유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독서를 하면 정신건강, 자존감, 어휘, 일반적인 지식, 관계, 기분 조절, 공감, 자기이해, 스트레스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학자들이 발견을 했대요. 독서의 중요성은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가장 잘 잡아줘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독서라고 하는데,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독서를 좋아하다가도 이렇게 한번 핸드폰에 빠지면 점점 핸드폰 쪽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더라고요. 그게 부모로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중학생 2명이 뭔가 흥미로운 게 없을까라고 찾다가 맥니치 저수지 숲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산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찾으러 갔대요. 근데 맥니치가 국립공원이니까 당연히 음료수 자판기가 있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오후 3시부터 탐험을 시작했는데 5시쯤 또 산사를 찾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제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은 계속 찾았는데 7시쯤 본인들이 길을 잃은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해가지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위치 추적을 위해 위치 추적 앱을 다운받으라고 설명을 했고요. 어떤 동물을 만나더라도 놀라서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경찰이랑 싱가포르 민방위대 등 50명으로 이루어진 팀하고 드론 등의 아이들을 수색했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구조될 때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는데, 한 명은 동물한테 잡아먹힐까봐 두려워했고요. 또 한 명은 엄마한테 얼마나 혼날지 무서웠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들이 발견해서 맥니치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들을 만나 집에 가니까 밤 11시였다고 해요. 이런 자연보호구역에서는 산책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내판과 난간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를 벗어난 게 적발이 되면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벌금 물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한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아요. 싱가포르 식품청이 유아용 식품에 비소가 과다 검출돼서 수입업체에 리콜을 명령했는데요. 호주 오가닉 회사인 벨라미 제품에 오가닉 브라운 라이스 파스타 스타라는 제품이래요. 예방조치로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구매한 고객은 구매처에 문의하거나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인식이 호주면 좀 청정 지역이고 또 오가닉 제품이라니까 믿고 샀을 텐데, 이런 일이 생겨서 이걸 사서 혹시 아이들한테 먹인 부모님은 굉장히 좀 염려스러울 것 같아요. 아시아 100위 아름다운 여성, 남성을 선정했나 봐요. 싱가포르 배우 엘리너 리가 91위에 선정되었다고 하면서요. 탑10은 거의 한국 아이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위가 블랙핑크의 리사고, 마마무의 문별이 2위, 블랙핑크 제니가 5위, 블랙핑크 로즈가 8위, 블랙핑크 지수가 9위라고 해요. 아이유가 12위, 송지효가 15위, 손예진이 19위라고 합니다. 송지효는 동남아에서 러닝맨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 배우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한국 연예인들이 상위권을 이루고 있는데요. 중국 가수가 1위를 했고, 엑소의 세훈이 2위, 차은우가 4위, 엑소의 찬열이 8위, 배우 이민호 씨가 10위라고 합니다. 주로 가수들이 높은 순위에 선정이 됐는데요. 한국 연예인들이 많이 상위권에 있어서 그만큼 한류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 62세 남성이 퇴직을 하고서 이제 계속 집에 있게 됐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동네 주민이 비둘기한테 모이를 준 거예요. 그럼 비둘기들도 많이 모여들고, 비둘기들이 그 모이를 다 먹는 게 아니니까 남겨진 모이들이 또 그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든 거예요.
싱가포르에서는 원래 이렇게 야생동물들한테 먹이를 주거나 모이를 주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퇴직하신 남성분은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기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본인이 사는 HDB 창가에서 계속 이제 대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냥 막 버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80명을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했대요. 그래서 이 고발당한 사람 중에는 집으로 찾아와서 막 문도 두드리고 그랬나 봐요. 이분이 나가지는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할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는 사람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싱가포르 인방위대 소속의 한 상근 국가직 병사가 생강 지역의 소방서에 가서 보초 서는 사람한테 자신이 비번인 응급 장교인데 안에 있는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방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구급차를 훔쳐 타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그 구급차는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엔진이 켜져 있는 상태였고 열쇠도 꽂혀 있는 상태였대요. 결국 이 남자는 나중에 붙잡혔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도둑질을 하다 걸리면 최대 7년형이고 그리고 벌금도 물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속이다가 걸리면 최대 3년형이고 벌금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50위에 드는 바가 선정이 됐는데요. 싱가포르의 아틀라스가 4위, 지거앤폴리가 20위를 했어요. 아틀라스는 부기스에 있는 바거든요. 파크뷰 스퀘어 빌딩 로비에 위치해 있는데요. 파크뷰 빌딩은 그 빌딩의 모습 때문에 고담시티 빌딩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싱가포르인들 사이에서요. 굳이 바에 안 가셔도 이게 1층 로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로비를 지나가시면서 그 바를 구경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중세에 온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거든요. 부기스를 가신다면 한 번쯤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낮에는 커피를 드시거나 애프터눈 티 세트를 주문하셔서 드셔도 됩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건강하세요.